내년에 10만 전자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8만 원 정도 하게 그렇죠. 된다면 1년 동안 한 2만 원 정도 오르는 거니까 한 20-30%의 수익. 네. 근데 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고 가장 안정적인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그런 회사 사서 1년에 30% 수익 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저는 높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네. 또 나오실 때 또 기준으로 보니까 또 지금 삼성전자가 막 좀 치고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다행이죠. 아니 반도체 좋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요즘에 또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약간 표정이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맞아요. 아무래도 삼성전자 가지고 계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그래서 아마 좀 가장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요즘 85,000원인가 지금 돌파하고 있는데 네. 상승세 이유를 좀 뭐라고 보세요? 단기적으로 보면 이 삼성전자의 고객사 중에 하나인 엔비디아의 네. 그 회장님 계시거든요. 네. 창업자분. 그분께서 우리 하이닉스 거 많이 쓰고 있었는데 너네 것도 한번 써줄게 라는 식의 뉘앙스를 좀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게 사실은 삼성전자 반등의 시작점이었던 것 같고 그 전까지는 SK 하이닉스만 올랐었거든요. 이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겹치는 부분이 반도체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 중에서 AI에 쓰이는 반도체가 있다 그래요. 그 AI에 쓰이는 반도체를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미 매출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고 삼성전자는 그게 좀 늦어져 가지고 투자자분들이 이제 하이닉스 쪽으로 많이 몰렸던 것이 역시 우리나라 1등 기업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오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게 그 HBM 네. 메모리 그거죠. 네. 근데 그게 원래 하이닉스가 훨씬 더 뭐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삼성 뭐 밀렸다 이런 얘기도 네. 들렸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실제 업계에서는 아닌가 봐요. 저는 사실은 이 전혀 엔지니어가 아니고 네. 고등학교 때부터 문과의 수포자였기 때문에 네. 알 수는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주 나이브하게 여러분들과 똑같이 생각한 게 SK 하이닉스 물론 훌륭한 회사지.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어디 갈까? 반도체 연구하는 사람 중에 삼성전자 갈 거다. 그러면 결국에는 삼성전자도 같은 정도의 기술력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제가 듣기로는 아직까지 그렇게 뭐 양산 단계에 들어가 가지고 엔비디아 안에 막 매출을 발생시키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정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예전에만 하더라도 좀 기대가 많이 꺾였었는데 그게 네. 이제 그 젠슨황 그분이 네. 한번 언급해주면서 아니구나 네. 우리가 착각했구나 하면서 다시 이제 약간 좀 상승세로 완전히 좀 돌아섰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아직 실적이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적이 전혀 관련된 실적은 안 나왔죠. 아직까지. 네, 그리고 또 이제 실적 이런 것도 중시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의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는 여전히 좋게 생각하고요. 아마 제가 대표님하고 방송했던 것이 그 머니트렌드 네. 전후에서 얘기를 네. 했었고 그게 이제 작년부터의 얘기였는데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반도체가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네. 있고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HBM에 관심이 많으니까 굳이 얘기를 해보자면 일반 반도체와 HBM 반도체 이렇게 두 개 있다고 보고 지금 조금 잘 되는 건 HBM이고요. 네. 나머지 일반 반도체는 아직 그렇게 막 잘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HBM을 많이 파는 회사냐 아니면 일반 반도체를 많이 파는 회사냐 하면 일반 반도체를 더 많이 팔아요. 네. 그러니까 HBM 잘 되는 상황에서 일반 반도체가 다시 잘 되면 이 회사의 주가들이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 본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회복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남아서 투자해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도 결국에 사이클인데 그 사이클의 어떤 상승기가 아직은 좀 시작되지는 않았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딱 하나 이제 고르라면 저는 삼성전자가 조금 마음 편해요. 저는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라서 네. 뭐가 정말 기술력이 어떻고 이런 얘기는 못하지만 제가 그냥 들려오는 바에 따르면 SK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회사는 나머지 일반 반도체가 조금 잘 안 돼도 요 AI 쪽만 잘 가꿔도 훌륭한 회사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기대감이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혹여 아니라면 네. 일반 반도체 부분도 꽤 중요한 부분이라면 사실은 그 기대감이 이미 반영돼 있으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저평가 고평가 차원에서 볼 때 네.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그런 쪽에 AI 쪽에 뭐 총하다 얘네들 너무 잘한다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낮단 말이죠. 주식을 투자할 때 나머지가 같은 상황이라면 기대감이 낮은 쪽에 투자하는 게 저평가돼 있는 쪽에 투자하는 게 좋으니까 저는 삼성전자 쪽에 조금 더 저나 여러분 같은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좀 마음 편한 주식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좀 낮은 거를 사는 게 네. 낫다. 아무래도 좀 약간의 좀 과열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삼성전자는 또 반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네. 또 핸드폰도 안 팔린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렇죠. 뭐 S24가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 뭐 알고 보니까 뭐 되게 뭐 저가로 이렇게 막 뭐 뿌렸다 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들리는 네. 것 같은데 이거 반대로 그럼 삼성전자는 좀 악재 아닌가요? 핸드폰 판매량? 악재일 수 있죠. 근데 이제 주식을 볼 때는 현재를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네.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좋다고 말씀드렸던 그 이유는 반도체가 안 좋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좋아질 거다인 네. 거고 뭐 휴대폰이라든지 가전 사업부, 뭐 디스플레이 사업부 이런 사업부가 삼성전자에 많이 있는데 지금 안 좋단 말이에요. 네. 그럼 안 좋으면 꾸준히 안 좋아도 별로 잃을 건 없어요. 원래 안 좋았던 거니까. 근데 만약에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뭐 갤럭시 24가 잘 되든 뭐 25가 잘 되든 잘 됐다. 그러면 지금 낮은 단계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의 기대감도 없기 때문에 주식 차원에서는 미래를 봤을 때 잃을 건 없다. 괜찮은 타이밍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뭐 시점은 알 수 없겠지만 네. 뭐 예전에 맨날 이제 10만 전자 간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것이 이번에는 그래도 좀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저는 이번 사이클에는 가능하다. 그 이번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디램 반도체하고 낸드 플래시 반도체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다시 언젠가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좋은 사이클로 갈 것 같거든요. 그 좋은 사이클로 가게 됐을 때 이익이 네. 아마도 전번의 이익보다는 더 높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예전에도 이 자리에서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반도체는 수요는 계속 증가하거든요. 판매량은 증가해요. 네. 꾸준히 증가했는데 문제는 가격이 공급 과잉이냐 공급 부족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문제라 그랬잖아요. 전번 사이클 2021년 고점 사이클보다 아마 2024, 2025년의 고점 사이클에 반도체 판매량은 더 많을 겁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그렇죠. 네. 근데 가격이 2021년 사이클만큼 올라와 준다면 이 회사의 외형은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우상향 해온 거거든요. 실적이나 주가가. 그래서 꼭 뭐 10만 원이냐 그게 뭐 2025년이냐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음 사이클에서는 전 고점을 넘기는 그런 시가총액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기사 보니까 내년도 실적이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엄청 좋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는 뭐 거의 예정된 미래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 공급 부족, 공급 과잉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 흔히 말하는 라인 이거를 얼마 만에 지어낼 수 있냐. 지금 시황이 되게 좋으니까 공장 하나 더 짓자 하면 보통 3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3년 사이클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2021년에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3년 후 더하면 2024나 2025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정해졌다고 보기에는 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젠가요? 되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만에서 큰 강진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주식쟁이들이 저도 그렇지만 좀 이 인간의 본성이 안 좋아요. 남의 아픈 일이라도 내가 돈 벌 수 있으면 막 그것만 생각이 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과거 기억으로 돌려보면 2011년에 일본에 동일본 대지진이 나면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현대차, 그다음에 화학업종이 엄청나게 시세를 주고 코스피 자체가 많이 올랐던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대만에 있는 TSMC라는 회사가 디램이나 낸드가 아닌 이 시스템 반도체, 이 두뇌에 해당하는 CPU나 AP라고 하는 그런 쪽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엔비디아 쪽에도 공급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래 산업을 봤을 때 반도체 기준에서 삼성전자의 경쟁자는 더 이상 마이크론이나 이런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 TSMC라는 회사 또는 엔비디아 뭐 인텔 이런 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경쟁사에 만약에 이제 큰 재해가 일어나면
우리한테 수혜일 수도 있는 네, 거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얘기는 또 반대로 우리나라에 또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뭐 2025년에 무조건 뭐 정점일 거냐, 무조건 그때까지 오르냐라고 하면은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올해 지금 2024년 4월보다는 2025년이 삼성전자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올라가 있을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 요번에 책 쓰셨는데 사요 마요 이게 아주 그냥 단순한 제목으로 쓰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는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네. 다행히 이 책을 쓸 때나 지금이나 네. 삼성전자의 주가가 뭐 아주 많이 오르거나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사도 된다. 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사도 뭐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네. 그러면 뭐 말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의 수익성 정도를 좀 예측하고 지금 들어가는 거라고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애널리스트 분들의 추측이 맞다면 내년에 10만 전자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8만 원 정도 하게 그렇죠. 된다면 1년 동안 한 2만 원 정도 오르는 거니까 한 20-30%의 수익. 네. 근데 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고 가장 안정적인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그런 회사 사서 1년에 30% 수익 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저는 높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죠. 사실 이게 지금 뭐 정해진 미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뭐 크게 수치로 뭐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실적이 나온다고 하면은 거기까지 갈 수도 있다. 네. 하이닉스가 더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어쨌든 얘는 메모리니까. 네, 네. 그러면 하이닉스 투자는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삼성보다는 좀 나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작년 말까지는 제가 하이닉스가 훨씬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는 그걸 뭐 하이닉스의 HBM 기술력이 어떻고 AI 시장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걸 예측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반도체를 좋게 말씀드렸던 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근데 그러면 다른 거 잡다하게 하는 애들보다는 메모리 반도체만 하면은 이 업턴에서 수익성이 훨씬 크니까 네. 하이닉스가 더 좋을 거예요라고 말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지금은 그러고 나서 이제 상당히 주가가 너무 올라 버렸어요. 많이 올랐죠. 네. 지금 이렇게 오른 다음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선수들의 영역이죠. 그분들은 저와는 다르게 야 엔비디아가 뭐 이런 기술을 쓸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는 뭐 하이닉스가 쓰는 어떤 기술력의 제품이 좋을 거야. 뭐 이런 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의 승부처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그걸 모르고 있다면 그냥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한 선택이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뭐 요즘에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짤방 같은 것 중에 하나가 10년 전에 투자했으면 뭐 얼마 벌었을까 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네, 뭐 네. 테슬라도 있고 한데 네. 비트코인만큼 올랐던 게 네. 그 엔비디아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막 그러니까 1,000만 원 사놓은 게 막 20억 되는 네, 네, 수준. 네. 200배 올랐다 뭐 이러는데 그 왜 그렇게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엔비디아가 만드는 거를 GPU라고 한대요. 네. 근데 그 GPU라는 게 원래는 디자인, 그래픽 작업하시는 분이나 고사양의 게임을 하시는 분들만 필요했던 네.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두 가지 다 호재가 겹친 게 새롭게 일반 분들이 하시지 않는 일 중에 GPU가 필요한 곳이 비트코인 채굴하는데 그게 성능이 좋아가지고 좋은 GPU를 넣으면 비트코인 채굴이 많이 된다 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를 좋은 거 하나 맞춰놓고 이걸 그냥 돌려놓으면 나한테 비트코인 하나 두 개씩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 내가 회사 다니는 것보다 낫겠는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투자하신 분이 많으니까 GPU의 구매량이 늘어난 거고요. 또 하나는 뭐 챗GPT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요새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 테크 회사들은 인공지능에 혈안이 돼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도 그렇죠. 메타, 뭐 알파벳 모두 다 이걸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정말 생각하는 게 아니고 현재까지는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을 다 긁어와다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바꾸어서 대화를 하게 만든 게 현재까지의 이 챗GPT의 역할인데 그걸 또 이렇게 긁어올 때 이 병렬 연산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병렬 연산은 이 여러 개의 GPU를 붙여놓으면 그 속도가 계속해서 빨라질 수가 있대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부익남은 빌딩이 몇 채인가요? 근데 만약에 그 대답이 네. 1시간, 2시간 있다 대답이 나오면 네. 사람 같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딱 물어봤을 때 몰라가 나올 수도 있고 열채야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속도를 늘리는데 GPU가 꼭 중요하대요. 그래서 GPU를 사는 거예요. 빅테크들이. 네.
비트코인 채굴하는 사람도 사죠. AI 만드는 사람도 사죠. GPU를 많이 사니까. 근데 그 GPU를 세상에서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엔비디아랍니다. 근데 이 엔비디아의 특징은 하드웨어 회사라는 거예요. 크게 보면 삼성전자랑 비슷한 회사인 거예요. 그렇죠. 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랑은 다른 회사인 네. 거죠. 그럼 이런 회사는 아무리 잘 팔려도 내가 공장이 한계가 있고 인원의 한계가 있으면 많이 팔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주문량이 뭐 3년치가 밀려 있네 이렇게 되고 가격이 올라가도 나 괜찮아. 나 지금 당장 비트코인 채굴해야 되니까 좀 내놔. 나 당장 지금 챗GPT한테 밀릴 것 같으니까 나는 구글인데 난 제미니를 만들래. 마이크로소프트 나 코파일럿 만들래. 나도 다 GPU 내놔. 가격은 상관없어. 이렇게 질러대니까 네. 그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고 엔비디아의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뛰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실적이 정말 이렇게 높은 게 유지가 될까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죠. 그 젠슨 왕 그분이 네. 다음은 더 된다라고 했죠. 젠슨 다음엔 더 왕은. 어마어마한 걸 보여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네. 그게 결국에 지금 이 모든 그 호재가 다 엔비디아를 향하고 있어서 이런 거라고 현재는 봐야 될까요? 그런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또 당분간 좀 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저는 주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실제로 여러 CEO가 나와서 예를 들면 메타의 마크 저커버거도 나와서 대놓고 얘기했어요. 네. 나는 엔비디아의 땡땡 GPU를 살 거야. 몇 개 살 거야.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디 방송에 나와가지고 부익남 TV에 나와가지고 나는 벤츠 뭐를 딱 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로 얘기를 해버릴 정도로 그걸 구매를 하니까 실제로 주문량이 밀려 있는 건 사실이래요. 그래서 GPU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몇 년 동안 팔아도 주문량이 밀려 있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건 사실이죠. 네. 그래서 올해 내년 내후년 엔비디아의 실적이 계속 좋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하지만 그 실적이 잘 나오는 거하고 주가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만약에 지금 투자하시는 분의 생각들이 몇 년 후 3년까지는 이미 엔비디아 잘 될 거 뻔한데 라고 해서 그거를 선반영해서 주가를 높여놨다면 네. 실적이 앞으로 잘 나오더라도 떨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좋을 자료를 하나 말씀드리면 그 우리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그 돈나무 언니 네. 캐시 우드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분이 잘한 것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고 합니다. 근데 생각은 되게 합리적으로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분이 최근에 엔비디아에 대해서 쓴 얘기가 있어요. 네. 인터뷰한 게 있는데 그거를 간략히만 말씀드리고 전문은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캐시 우드가 뭐라고 했냐면 AI는 정말 장기적으로 갈 것 같다. 거기에서 엔비디아 GPU가 꼭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이 본업 자체가 본질 자체가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파는 거고 하드웨어는 수요가 아무리 많더라도 혹시 그 수요보다 조금 더 많은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면 언젠가 됐던 그 제품의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얘기해서 봤었죠. 네. 이미 네. 몇 년 전에 폭락한 거 봤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수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거 우리 봤잖아요. 그게 엔비디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비트코인까지도 지금 너무 좋으니까 네. 혹여 비트코인 가격이 좀 흔들리거나 떨어지게 되면 이게 채굴을 하시는 분들이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이게 1억일 때는 GPU 막 때려박아도 됐는데 예를 들면 5천만 원이다. 그럼 절반만 사야 될 거잖아요. GPU를. 그렇게 된다면 재고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엔비디아의 본질은 하드웨어. 뭐 챗GPT라든지 이 오픈 AI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 이런 회사들은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좀 다르게 봐야 된다. 그래서 AI 쪽에 베팅을 하려면 소프트웨어 회사 또는 인터넷 회사에 투자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저는 좀 공감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물 제품이라는 게 역으로 리스크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정점을 지나고 나면. 그렇죠. 근데 그때 가서 뭐 만들어 놓은 거를 뭐 어떻게 처리가 안 되니까 또 가격 할인해야 그렇죠. 되고. 헐값에 팔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지금 그 고점이 언제냐 뭐 이거를 네. 지금 맞춰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에 또 너무 막 그 앞으로 더 간다라고 생각하기는 약간 좀 리스크가 있을 수 네. 있다.